한강 시신훼손 사건, 장대호는 초소형 카메라를 갖고 있었다. 왜? 전말 CG 함께 보시죠. 장대호 모텔에서 발견된 성범죄 정황도 있습니다. 경찰이 장대호의 추가 범죄 혐의를 수색차 피해자를 살해한 모텔을 재방문했어요. 그런데 옷 안에 부착된 초소형 카메라와 메모리 카드 발견됐어요. 그런데 장대호가 신원 미상의 여성들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담긴 USB가 확보가 된 겁니다. 몰래 찍었다는 거죠. 장대호는 초소형 카메라와 USB 등 내 건 맞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성범죄 가능성을 두고 불법 촬영 여부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일단 요거부터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 교수님. 네. 살인 혐의뿐만 아니라 장대호의 자켓 아니면 장대호가 묵었던 그 방 곳곳에서 네. 초소형 카메라, 메모리 카드, USB가 발견됐는데 불특정 여성들이 어떤 성관계를 하는 영상들이 담겨 있었다고요? 네, 신원미상 여성들이 여러 명이 성관계하는 영상이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결국은 성범죄 혐의가 추가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제 옷 안에다가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을 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범행 당시에 무엇인가를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그 동영상 파일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보입니다. 결국은 카메라에 메모리 카드를 이제 복원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안에 혹시라도 차후에 온라인에 센세이셔널한 이제 동영상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범행 당시를 촬영한 것이 있다면 이거는 거의 엽기적인 이제 범죄가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죠. 살해 현장을 본인이 찍었을 가능성도 있다. 완전히 배제하기는 현재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옷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옷을 입고 있는 동안은 계속 촬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일단은 발견된 이 신원미상 여성들의 성관계 영상은 장대호가 불법적으로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추가된다라는 게 발표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장대호가 과거 대부도 사건에 남겼던 옹호 글, 그리고 묘하게 그때와 닮은 범죄 수법까지 지금 경찰은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대호, 지난 2016년 온라인 커뮤니티 무시 욕설의 격분, 동료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한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조성호와 관련된 글을 올린 거예요. 장대호. 조성호가 도의적으로 무죄라고 본다. 목격자가 없어 응징할 수 있다면 나도 똑같이 저런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다. 라는 옹호의 글까지 올렸다는 거예요. 이수영 교수님, 이것도 소름 끼치는데 어떻게 분석됩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이제 조성호라는 젊은 사람이 대부도라는 곳에서 아주 작은 이제 원룸에서 이제 다른 나이가 위에 이제 남성과의 이제 렌트한 집에 얹혀서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둘 간에 무엇인가 부적절한 어떤 관계가 신체적인 접촉 관계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성호가 그 과정 중에 굉장히 좀 항심을 품고 결국은 이제 연상의 남성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문제는 그 억울함으로 결국에는 시신을 다 토막내서 그 제 방에다 다 바다로 다 떨어뜨렸거든요. 렌트카로.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결국은 억울한 피해자가 결국 가해자를 죽인 것이나 진배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억울함에 나는 동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도의적으로는 사실 무죄다. 왜냐하면 억울한 사람이 결국은 억울함을 유발한 사람을 살해한 거니까 무죄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올린 내용이 이겁니다. 목격자 없이 응징할 수 있다면 나도 똑같은 범행을 했을 거다. 이게 일종의 복수 판타지 같은 걸 갖고 있었던 것 복수 같아요. 판타지. 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피해를 받을 때 무조건 참고 있을 게 아니라 반격하는 건 정당하다. 이런 종류의 사고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저지르고도 경찰에서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이다. 그렇죠. 지금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징한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난 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이 장대호 상당히 미스테리한 인물이면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관상의 대가로도 또 활동을 했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장대호, 과거 관상 대가로 입소문이 났었다. 장대호가 관상을 얼마나 잘 봤겠어요. 장대호, 관상 카페를 운영하면서 정치인, 연예인 관상과 성품을 분석했다. 직설적으로 표현으로 해서 호응을 받았다. 줄 서서 찾을 만큼 관상의 대가로 유명세를 땄다. 지인, 장대호는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해서 사람들이 좋아했다. 변한봉 변호사님.
장대호 정체가 뭡니까? 뭐 게임 개발자, 푸드트럭 사장, 선원, 이제는 뭐 관상의 대가. 아마 이제 이수정 교수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사실 남자들한테는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라는 심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대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게임 개발자로도 상당한 명성을 얻었었고 인터넷에서 관상을도 상당히 잘 본다 해서 사람들에게 뭐 돈도 많이 벌었을 것이고 유명세 많이 탔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지금 모텔에서 종업원하는 신세로 전락했었지만 내가 예전에는 정관계 내로라는 사람들도 나한테 관상 한번 보고 싶어서 설설 기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숙박비 3만 원 가지고 내가 너 같은 양아치하고 내가 해야겠느냐. 라는 그런 심리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났던 내가 지금은 단순히 시대를 잘못 만나서 불운하긴 하지만 나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고 대접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한테 하찮은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한다면 나는 복수를 해도 되는 것이고 예.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스스로 아마 합리화하고 세뇌시킨 것 같습니다. 예. 야, 정말 무섭네요. 정말 무서워요. 이제 검찰의 송치가 된 만큼 네. 장대호에 대해서 과연 어떤 구형을 할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